이야기. 새싹 순과 함께하는 레스토리즈 그100 럭키 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쌩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네. 우리 요새 이제 집합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 집합에 대해서 나타내는 방법, 조건제시법 훈련을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훈련인가요? 예,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익히는 건데 별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수학적인 표현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집합을 정의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가. 여태까지 했던 방정식이나 예, 그때 썼던 것들이에요. 초반 뭐 했던 그렇죠. 것들. 새로운 집합의 정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집합의 새로운 정의일까요? 아니면 그냥 새로운 집합. 그러니까 어떤 묶음으로 다른 형태.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전체 집합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겠으나 뭐 별말 없으면 당분간은 그냥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그냥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집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아니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하면 그냥 이야기를 합시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할 것인지 정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할 것인지 유리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할 것인지 요 안에서 이제 전체 집합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정의되어지는 다양한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첫 시간에도 잠깐 했었던 이야기인데 이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이제 점점점은 뭐냐 하면 암묵적인 약속이긴 하지만 요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여기까지 가요. 그쵸.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자연수. x들의 집합인데 x는 1보다는 어때야 되고요?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크거나 같아야 되고 1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x는 자연수여야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n인데 그 n은 일단 자연수여야 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n들의 모임인데 그 n은 자연수 집합에 속하는 원소야 라고 표현해 준 거죠. 그리고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 이상 이하를 표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n은 1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만 표시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눈으로 봐도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훨씬 더 간단한 좀.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략하되 그 집합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끔 정의를 해주는 것도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표현하는 것도 가능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것을 잘 읽어내는 것. 다른 사람의 표현을 읽어내는 것도 잘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학생들이 이제 많이 틀리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이 정의된 집합이 뭔지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거 제가 얘기했지만 잘 읽어낸다는 게 어떤 건가? 라고 얘기는 했지만 잘 못 읽어낼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B라는 집합을 또 하나 해볼까요? 짝수의 집합이네요. 그렇죠. 이것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x를 뭐 하는 건데 x는 100보다 작거나 같은 100 이하의 짝수야.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쓰려면 짝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일단 합의를 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처음 자연수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부분이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그닥 좋은 표현은 그럼 또 설명을 더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뭔가 설명이 더 필요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그리고 이제 한글을 쓰는 것보다는 수학에서는 자꾸 기호를 활용하는 이유가 오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인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여타의 중의적인 표현이 불가능하게 이제 전부 다 기호화시켜내는 것도 있죠. 헷갈리는 게 새로운 집합의 정의라는 것 자체도 오해의 소지가 살짝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새롭게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건지 그게 아니라 아예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건지 다루려고 하는 새로운 집합의 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쓸 때 이렇게 약간의 혼선으로 인해서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여기서 만약에 아까가 순위 이야기하는 의미로 하려면 콤마를 붙였겠죠. 새로운 역시 쉼표가 꼭 필요하군요. 이럴 때. 그렇죠. 그 이전까지 우리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집합의 정의라고 하면 쉼표를 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새로운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야라고 했기 때문에 콤마를 찍지 않은 거겠죠. 우리나라 말도 잘 알아야 되겠네요. 근데 사실 수학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수학을 잘하면 언어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예, 같이 늘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네. 이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EN들의 모임인데 N은 자연수야. 이래 버리면 어떨까요? 하나 빠졌다. 100까지니까 소리 자연수고 N은 50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이 N을 원소로 삼으라는 이야기인데 이 N은 자연수이고 50 이하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N이 가능한 값은 1, 2, 3 뭐 이런 애들이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 1을 대입했을 때 계산한 이 결과를 앞에 썼으니까 원소로 삼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일단 2가 원소로 있을 거고 그렇죠. 4도 원소로 있을 거고 6도 원소로 있을 거고 제일 클 때가 50일 때니까 100가지를 원소로 삼아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 상당히 익숙해지기 어려운 것 같네요. 저같이 아직 쓱싹 움트는. 그래서 자연수 표현할 때 2n 뭐 2n 플러스 1 기억나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수,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라고 표현했던 이런 표현법들 연습했던 게 다 쓰이는 거예요. 네. 자, 활용도를 높여라. 예, 그 이외에도 뭐 또 어떤 집합의 표현들이 가능할까요? 마이너스, 정수, 그쵸. 유리수. 뭐 1, 4, 7, 10, 13 이런 아이들을 몽땅 모아놓은 끝에 이렇게 점점점이 가면 이건 한이 없다는 이야기니까 무한집합이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으니까. 자, 이것을 조건제시법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어떻게 바꿔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옛날 생각하는 거죠. 1 얼마 차이 나요? 3 차이 나고 또 3 차이 나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그래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근데 n은 자 1을 집어넣으면 0부터 가능해야 되겠죠. 그렇죠. 0, 1일 때가 4, 2일 때가 7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n은 음이 아닌 정수. 그러네요. 아니면 n은 0 이상이고 n은 정수에 속해. 있어.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네요. 없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조금 더 와닿죠. 그죠? n은 0 이상인데 그 n은 정수에 속하는 아이야. 두 가지 문장을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애는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것만 뒤에 설명해 맞아요.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표현 중에 반드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을 뒤쪽에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 조건지시법의 약속은 그냥 단순한 틀 하나만 주는 거거든요. 바를 이용해서 원소와 그것에 관련된 조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써줘. 이 약속만 익히면 말은 되는 되게 거죠. 쉬운데 쓰려 그러면 그 뭐라거나 전체 같이 통용되는 그러니까 세계 삶의 차이에서 그렇죠. 1이 남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라는 개념을 했지만 조만간 우리는 수열이란 또 새로운 개념을 배울 거거든요. 네, 수열. 수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별거 아니라. 그 수열의 규칙성을 표현할 때에도 우리가 예전에 정수론 할 때 했던 이야기들이 또 다 한 번 더 반복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표현하는 방법은 아무리 수학이라고 해도 무식하게 아주 많은 표현법이 있지는 않아요. 규칙을 찾아내는 게 그렇죠. 아직 안 익숙하네요. 처음에 했던 표현법들만 좀
잘 익혀놓으면 써먹을 때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그게 또 삼나누기 뭐해서 목과 나머지로 이렇게 표현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자, 이게 여기에다가 다시 통용될 줄은. 그렇죠. 뭐 이런 것도 해볼까요? A라는 집합은 이제 이건 지워버리고요. 요 A랑 다른 집합을 쓸 거니까 A라는 집합은 뭐 1을 원소로 가지고 B라는 집합은 3, 4를 원소로 가지는데 제가 A 플러스 B라는 집합을 이렇게 정의했다라고 해볼게요. X 더하기 Y 바에 X인 A, Y인 B. 그럼 이건 어떤 집합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의 집합이라는 뜻이니까 뭐 플러스 B 동그라미가 있는 이런 기호는 별로 의미 없고 어쨌든 A랑 B랑 연관된 어떤 표현이야 뭐 이런 의미인 것이고요. 자 보세요. X 더하기 Y를 원소로 삼아야 돼요. 근데 X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A에 속해야 돼. 그렇죠. Y는 B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가능할까요? X가 1이고 Y가 3일 수 있죠. 네. 그럼 1 더하기 3은? 4죠. 그렇죠. 그러니까 4를 원소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X가 1이고 Y가 4일 수도 있죠. 네. 다른 조건은 없잖아요. X는 A에 속하고 Y는 B에 속하면 된다는 예, 그 조건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 때 4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럼 얼마? 5가 되죠. 그렇죠. X가 2이고 Y가 3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럴 때는 5다. 근데 오늘 한 번 썼으니까 똑같은 원소는 또 쓸 이유가 없네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 번만 쓰는 거지. 그리고 X가 2일 때 Y가 4일 수도 있죠. 네. 그럼 누구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 바로 이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바라는 말 앞에 있는 게 원소야라는 것만 명심하고 그 원소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지만 살펴보면 뭐 어떤 집합이든 가능한 거죠. 아 그러네요. 예, 이번엔 이번엔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그렇죠. 이 조건에. A 곱하기 B라는 집합을 X 곱하기 Y인데 X인 A, Y인 B로 정의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원소를 다 찾아보면 어떤 모양일까요? 곱하기 하면 그렇죠. 1, 3은 3. 예. 1, 4는 4. 예. 2, 3은 6. 예. 2, 4 8. 더 있을까요?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원소를 가지는 가지고 집합이구나라고 있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뭐 이 동글뱅이 플러스 동글뱅이 곱하기의 표현 제가 지금 막 만든 거고 이 기호는 뭐 제가 아무거나 상관없나요? 뭐 상관없죠. A, B를 이렇게 할 거야라고 그렇게 해도 많이 뭐 들어죠. 상관없죠. 뭐 A 꾸표 B를 이렇게 할 거야. 그거는 여기 뒤에 나오는 이 X 플러스 Y와 상관없는 거예요. 예, 상관이 없는 거죠. 그 기호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더하기라는 개념을 썼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덧셈 기호랑 비슷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 집합 사이에 알수 없다. 그렇죠. 집합 사이에 덧셈을 우리가 약속을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집합 사이에 덧셈을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숫자 사이의 덧셈이랑 헷갈려 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랑 좀 다른 기호를 써야 되겠다고 해서 동그라미를 친 거죠. 곱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센스예요, 사실은. 센스의 문제죠.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지를.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A 동그라미 B를 많이 쓰다 보니까 곱셈으로 그냥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 항상 새로운 약속을 주면 뒷부분에 더 그렇죠. 그 약속에 확인해야 대해서 된다. 먼저 이해하고 그걸 살펴야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곱하기로 생각하고 풀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선 곤란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무식합니다. 무식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조건제시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아이들이 이거는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줬을 때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잘 모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독해하고 이해 그 새로운 정의를 받아들이는 것들이 굉장히 어색한 것 같아요. 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집합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이유도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런 기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받아들이는 훈련을 좀 하기 위함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이 끝이 아니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조건제시법 연습을 좀 더 할 거예요. 좀 해주세요. 네. 좀 다양한 표현법들에 대해서 익히고 좀 넘어가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양한 표현법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기다리겠습니다. 안녕. 순이었습니다.